정확하게 출제자가 묻는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핵심으로 작성을 하셨느냐, 그 부분이 제가 보면 당락을 좀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뭐 30일의 시험이야 지나간 부분인 거고,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있을 이 제132회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공단에서의 어떤 출제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관연도 문제 쪽에서 70%에서 80% 이상이 출제된다. 자, 그래서 강의 때도 제가 이제 잡아 드리겠지만, 자, 관연도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물론 반복돼가지고 출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가 될 확률은 적다. 그러면 각 공정별로 이제 분석을 해서 뭐 내년에 이제 첫 시험에 출제가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 때 집중적으로 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자, 130일에 출제가 됐는데 130회 출제가 됐는데 요 사이클이 단축이 돼서 또 132에 출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답안으로 준비를 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 이제 그 부분들도 또 준비를 제가 시켜드리겠다. 그리고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번에도 이 철근 콘크리트 쪽 가뜩이나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이쪽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됐고, 거기에 이제 보면, 자, 구조 기술사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추가가 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 강의 때도 전반적인 부분의 구조 설계 부분까지 제가 언급을 해서 강의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 절차, 개념들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강조 드리는 것처럼, 자, 철근 콘크리트라는 부분은 여기 공부하시는 모든 기술사님들이 대부분 다 경험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시험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아는 수준까지만, 그죠? 답안을 작성해가지고는 합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득점, 차별화, 요 전략으로 가야 되고, 실제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 다음에 실제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절차들이 뭐냐, 그쪽 부분들로 제가 또 집중을 해가지고 강의를 좀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철근 콘크리트를 뺀 나머지 부분들이 보면 이제 철골, 그죠? 그 다음에 초고층, PC, 커튼홀, 그 다음에 총론, 이쪽 부분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쪽 부분들은 왜냐? 이번 시험에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고층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고 복합화가 되면서, 자,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 공법이 아닌 지금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쪽 부분들의 공법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 또한 실질적인 어떤 현장에서 지금 최신 트렌드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모장을 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또 합격을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도 제가 짚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보면 동일합니다. 자, 사회적인 이제 이슈. 더 이상 이제 이런 대형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럼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뭐냐, 대책이 뭐냐,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부 홈페이지를 좀 수시로 들어가셔서 정부에서 보면 이제 정책 자료, 자, 지금처럼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자료, 네, 그런 부분들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국가 제가 건설기준센터라고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설계할 때 기준, 그죠? 그 다음에 표준시방서가 다 통합이 되고 지금처럼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 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의 때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집중하셔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침, 법규, 기준들을 자, 문제가 나오면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교재나 책에 있는 내용들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출제가 될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스마트 건설 기술. 자,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제도가 뭐냐. 그죠? 요번 시험에도 보면은 탄소 중립 도시, 녹색 건축물. 녹색 건축물도 지난 강의할 때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친환경에서 가장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했는데 역시나 좀 출제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건설안전기술사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중대재해법 관련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가설 쪽에서 보면 그 안전에 대한 기준들, 그죠? 시스템 서포트는 어떠냐, 동바리는 어떠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건진법의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서브노트로 주요 아이템에 대한 거 제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 요겁니다. 말씀드린 것들을 꼭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좀 또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셨지만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거죠. 그죠? 용어 자체를 모르면 1교시 용어에 대한 부분에 답안을 작성을 할 수가 없고 그 용어에서 세부적인 질문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서술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31회 시험의 특성도 용어지만 단순하게 용어 하나, 예를 들면 건축시공기술사가 뭐냐가 아니라 건축시공기술사의 그럼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슈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라. 그리고 더 이상 지금까지 이제 근래 시험을 봤을 때 단순하게 키워드 중심,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암기해가지고는 절대 합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질문 자체가 상세화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질문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교재 이론 서적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출제 기준처럼 실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발생되는 이슈, 문제점들 또 이런 부분들로 출제가 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해당 디테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답이 맞도록 작성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지금처럼 교재 보고 혼자 독학하시는 기술사님도 있겠지만 그 내용 수준에서는 합격을 못한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득점 차별화, 실질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서 응용해서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현장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상세 풀이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만 이게 합격이 될 수밖에는 없다.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내년 또 첫 시험은 뭐 이제 곧 발표가 나겠지만 1월하고 뭐 2월 그 정도가 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또 계절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이제 동절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들, 그죠? 뭐 한중 콘크리트라든가 뭐 기타 이런 부분은 거의 나올 확률이 또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 자, 종합적으로 이제 오늘 개강을 통해서 다음 시험인 132회 시험에 대한 강의의 이제 방향성은 말씀드리자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에 해당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응용을 하셔서 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드릴 거고, 중간중간 또 교재에 담지 못하는 바뀌고 있는 제도 또 사회적인 이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긴다 하면 그쪽 부분들을 또 대비 차원에서 특강 차원으로 또 준비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 뭐 수강할 때 비전공이었던 우리 토목을 전공하셨던 공부하셨던 기술사님처럼 자, 중요한 부분은 자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뭐 매 강의 때마다 중요한 내용들 제가 이제 모의고사 차원으로 숙제를 내주시면 꼭 작성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라.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기술사님도 하시다 보니 이제 느끼신 거잖아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구나. 강의를 통해서 경험을 하셨다는 것처럼 자, 그렇게 다시 정리하자면 자, 출제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해라. 그게 가장 첫 번째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꼭 믿고 쫓아와 주시고, 그 다음엔 항상 또 중요한 부분은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부분과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별개가 아니다. 뭐 출제 가이드 기준 제가 설명드렸지만 현장 실무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도 건축 시공기술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놓으시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을 기술사 시험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늘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럼 대책은 뭐냐,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빨리 합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31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132회 이제 시험에 대한 대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잠시 후에 이제 131회 기출문제